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I messed you around, and then worst of all, you never thought, baby, when you say you will. But I love 자, 핸들 스티어링 휠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2.6회전, 2.7회전 정도, 2.6회전 정도 봐야 되겠네. 2.6회전 정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 체크 먼저 시작을 하죠. 자, 하나, 둘, 2.7회전, 2.75회전 정도, 4분의 3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미러가 상당히 센데요. 자, 시야 보시겠습니다. 좌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분한 시야가 들어오고요. 룸미러를 통해서도 후방 시야를 체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개의 헤드레스트가 룸미러 아래로 살짝 걸리면서 뒷부분, 아랫부분 시야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야 먼저 체크를 해보죠. 룸미러가 아주 휙휙 돌아갑니다. 말리부는 아주 뻑뻑했는데요. 이건 좀 너무 힘을 안 받는 것처럼 서로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좌우측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 충분히 확보되고요. 룸미러를 통해서도 이렇게 시야 제한 없이 이 뒷부분 모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말리부는 변속 레버의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로레인지로 내린 다음에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조절할 수도 없고요. 패들 시프트도 없고요. 그리고 변속 레버도 별도의 수동 변속 구간을, 변속 레버 역시 별도의 수동 변속 기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속 레버 위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L 레인지로 내린 다음에 토글을 이용한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할까요? 제한적인 이런 모드, 그리고 그나마 수동 변속을 하게 되는 토글 스위치를 작동을 할 때 손의 자세도 좀 어중간합니다. 말리부를 시승을 할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토글 스위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리부와 다른 점은 변속 레버에 수동 변속 모드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이 됩니다. 요즘 BMW나 포르쉐가 채택하는 그런 방향의 변속 방향입니다. 자, 인테리어 재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어떤 이런 고급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재질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어 패널과 변속 레버의 주변에 나무 장식을 했고요. 이런 대시보드의 재질도 이 부분은 약간 소프트한 재질, 그리고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아주 저가의 플라스틱 이미지는 벗어난 그런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의 고급감은 SM6가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핸들의 어떤 인테리어 재질들이 조금 더 섬세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대시보드에 스티치 자국이고 그 위로 나무 장식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연속 레버의 이런 그 질감, 각 부분들의 질감이 조금은 더 이런 부분들의 실내 인테리어 곳곳의 질감이 SM6가 조금은 더 우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시속 100에서 따로 스포츠 모드니 노멀 모드니 택할 필요가 없어서 아주 심플한 그런 그 느낌은 있습니다. 멀티센스를 통해서 5가지 스포츠, 컴포트, 에코, 뉴트럴, 퍼스널 이렇게 5가지 모드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티센서의 모드에 맞춰서 계기판의 컬러 그리고 엔진의 반응, 가속 반응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가지 이 차의 여러가지 느낌, 반응을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분위기에 맞춰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혹은 날씨에 맞춰서 여러가지 주행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자, 시속 99, 100에 맞췄습니다. 자, RPM은 약 180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안으로 잡아주는데요. 자, 봅시다. 자, 코너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핸들 완전히 떼었고요. 자, 코너를 타고 나갑니다. 레인키핑 어시스트인데요. 상당히 부드럽게 잘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려줍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자, 넘어갈 때 경고음 들리고 핸들을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코너를 잘 타고 나가는 부분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SM6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방지, 차선을 넘어갈 때 경고음을 울려주는 정도인데요. 말리부는 차선 유지까지 해주는 좀 더 앞선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긴급제동이거나 한번 보죠. 앞차와의 거리를 좀 가까이 붙여보겠습니다. 자, 가속페달 뗐고요. 아, 완전히 속도를 잡아주네요. 이런 그 안전 기능들, 말리부가 이번에 새로 선보이면서 이런 안전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은 기능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좀 더 우선 생각하시는 운전자라면 좀 더 참고해 볼 만한 그런 그 기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좀 차간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은 늘 겪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주는 거죠. 차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지켜주는구나 하는 부분들, 바로 이런 긴급제동 그리고 차간거리 확보 이런 부분에서 실감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체험을 할 때 차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자, 한눈 파는 사이 이런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런 날카로운 경고음을 보내줬습니다. 그때 내가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차 스스로 제동까지도
하는 능력을 이 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 자, 뭐냐 하면 차선을 넘어갈 때 넘어가지 마라 라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와 연동이 돼서 나는 소리죠. 차의 소리를 통해서 차선 이탈을 경고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만 차선을 유지해주지는 않고요. 경고해주는 정도에서 기능을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이 되는 그런 화면들, 그리고 목적지를 표시해주는 목적지 안내, 그리고 주행 속도,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와 속도를 잘 맞추면서 가고 있죠. 자, 좀 더 가서, 자, 이런 차간거리를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자, 가속 놓고 속도가 가까워지면 쭉 멀어지죠. 마치 자석이 N극끼리 S극끼리 서로 밀쳐내는, 서로 달라붙지 않으려고 서로 막 밀어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주행을 하다가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진다, 그럴 때의 느낌이 그 자석에서 서로 밀어내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고속에서 약간의 흔들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적당한 불안감은 느껴지지만 이렇게 고속운전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충분히 잘 차체를 컨트롤하면서 달려주고 있고요. 자, 제동을 하는데, 자, 급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급제동해도 비상등은 작동을 하지 않네요. 자, 고속 주행 안전성 한번 보시죠. 자, 속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다는 거 쉽게. 역시 아주 극한적인 고속으로 가면 가속이 더딥니다. 좀 더 속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한계 속도에까지 이르기까지에는 제법 빠르게 속도를 올립니다. 자, 실내 정숙성, 지금 시속 6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노면을 구르는 타이어 소리 정도 실내로 들어옵니다. 80. 역시 그 소리가 조금 더 커진 수준일 뿐 다른 바람 소리 정도 같은 것 잡소리는 없고요. 자, 역시 시속 100 정도에서 아주 작은 바람 소리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실내를 유지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 소리가 들어오지 않네요. 타이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냥 엔진 소리가 조금 더 들어오는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어떤 그 만들어진 소리가 실내를 지배한다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까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작동할 때 들리는 그 소리가, 그 소리를 아주 낮춘 정도의 소리가 실내를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이고요. 대신에 그런 꽉 채운 소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잘 버텨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노면 잡소리나 타이어 구르는 소리들이 실내에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차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약 120 정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바람 소리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자, 고속 주행에서는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어오고요. 노면에 따라서 차체의 진동도 어느 정도 있는 듯 싶습니다. 바람 소리가 본격적으로 들리는 것도 어떤가요? 한번 아까 만류가 120 정도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힘의 느낌, 이렇게 폭발적이거나 넘치는 힘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1400kg의 차체를 전혀 무거워하지 않고 꾸준히 잘 끌고 달립니다. 가속감, 중저속 구간에서는 힘있게 치고 나가고요. 고속에 이르러서 가속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힘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 차에 딱 맞는 정도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그 미국 중형 세단이죠. GM이 개발한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어느 정도 개발팀이 관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중형 세단입니다. 미국 차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어떤 그 미국 냄새, 미국 차의 흔적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난다라고 할까요? 차의 엔진 소리는 좀 더 부드럽고 잘 다듬어진 듯한 소리가 납니다. 이런 거죠. 거의 체크하기 힘든 정도. 자, 높은 RPM에서 가속 페달을 꼭 밟습니다. 약간의 타건에 굳이 체크를 한다면 느낄 수 있지만 그냥 거침없는 가속이 바로 터보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주 극한적인 속도까지도 거의 거침없이 끌고 올라갑니다. 자, 가속감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말리부보다는 조금 더 한 1-20% 정도의 더 강한 힘, 더 강한 가속감, 더 빠른 가속감이 아닐까 싶을 만큼의 반응입니다. 0.1L의 차이죠. 그만큼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말리부는 1.5L, 이 차 1.6L, 거의 비슷한 엔진 사이즈지만 그래도 그 미세한 차이만큼의 어떤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 낚아채는 게 아니라 쓱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백 이렇게. 자, 그렇게 확 낚아채고 부지런히 달리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5000rpm과 4000rpm 구간에서 시프트업과 시프트업을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부드러운 변속감이네요. 직결감 강한 그런 변속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차 6단 변속기 보령의 3세대 6단 미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좀 더 좋은 승차감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낮은 속도에서 속도를 올려가면서 변속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계속 스포츠, 멀티센스는 계속 스포츠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안전지대에서 완전히 차를 세운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7인치 LCD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요. 변속의 직결감, 빠른 변속,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다가 보니까 변속의 반응은 좀 더 빠른 듯 해 보입니다. 이제 완만한 고속 코너에 들어갑니다. 자, 급한 코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아주 언더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앞바퀴 굴림인데요. 전혀 언더스티어 걱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코너를 잘 돌아 나왔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돌았습니다. 속도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속도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법 빠른 속도로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잘 돌아 나왔습니다. 역시 19인치 타이어의 접지력, 그리고 멀티링크 시스템의 후륜 서스펜션, 이런 1.6회전 하는 제법 민감한, 그러니까 조향비 뭐 이런 부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코너를 공략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나갑니다. 자, 역시 큰 차이 없이 말리부와 크게 코너링에서의 차이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비슷하게 같은 코너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 나왔고요. 이 차 출시 때부터 말이 많았죠. 토션빔 방식의 일체형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다고 일부 호사가들에게서 지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토션빔으로만 들어와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르노 삼성이 더 잘 알았죠. 그래서 일단 그 일반적인 토션빔 방식에 더해서 국내 주행 상황에 맞추도록,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의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르노 삼성이 다시 그 서스펜션을 튜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체형 서스펜션, 토션빔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는 그런 그 서스펜션, 후륜 서스펜션을 개발을 한 거죠. AM 서스펜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혹시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충분히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출시 때 지적되었던 그 소비자들의 걱정,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뭐 굳이 숫자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리부보다는 조금 더 한계 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비교 시승이기 때문에요. 말리부 1.5 터보와 굳이 비교를 한다면 성능 면에서 SM6가 아주 약간의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엔진의 퍼포먼스, 가속 반응, 변속기 직결감 뭐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다라기보다는 아주 약간의 우위를 점하면서 어떤 그 중형 세단에서 좀 더 다른 색깔을 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컬러의 차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말리부가 1.5와 1.6의 경우에 놓고 본다면 말리부는 좀 더 편안한, 여유 있는,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그 측면이 보이고요. SM6는 조금 더 약간 하드하고 조금 더 한 발짝 혹은 반 발짝 정도의 성능이 높고 이런 부분들 눈에 띄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리부와 SM6 탔습니다. 미국 차 말리부, 프랑스 차 SM6.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저는 두 차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어떤 그 바다 냄새 물씬한 미국 차 말리부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의 여유 그리고 안전 장비들의 어떤 그 풍부한 탑재로 인해서 좀 더 패밀리 세단에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SM6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떤 고급감 혹은 그 주행 질감에서 앞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더 어떤 그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즐기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행 질감의 측면에서는 SM6가 좀 더 반발짝 정도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차를 선택을 하시든 크게 후회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들이닥친 이 두 대 중형 세단이 소나타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을 그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잠옷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그 공은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